1949년 설립 이후 70년간 최소 2,700건의 암살을 실행해 최고의 첩보기관이라는 평가와 살인 주식회사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는 조직. 세계 각국의 정보원을 심어 정보를 빼내는 기술만큼은 미 CIA, 소련 KGB를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첨단 레이더와 추적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 등 최첨단 무기를 보유해 중동 국가 내에서 손에 꼽는 군사력과 정보력을 자랑하는데 It's a fact. We obviously had poor intelligence on this attack.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단 2시간 만에 뚫렸습니다. 지난 7일 새벽 6시 30분 이스라엘 상공에는 수천 발의 로켓포가 터지고 그와 동시에 기관총을 든 약 1000명의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으로 오토바이 트럭, 소형 보트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습니다. 하마스 지상군이 이스라엘 남부마을 22곳을 점령해 아기와 노인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민간인을 납치 및 사살하고 인질을 다시 가자지구로 데리고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시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후 10시간의 군 공백. 또 군이 본격적으로 출동해 10시간이었으니까 10시간 동안 전혀 무방비 사태였던 거죠. BBC에 따르면 한 이스라엘인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체 민간보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국경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이로 인해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잇따라 이 상황이 더욱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2시간 만에 뚫렸을까요?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향했던 10월 7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 하마스의 공격을 한마디로 이스라엘판 9.11 테러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가 스코트라고 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중요한 명절입니다. 추수와 관련된 농경사회 명절인데요. 우리로 치면 추석이라고 봐도 괜찮을 텐데 이게 금요일날 끝나고 토요일날 안식이 되었어요. 명절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였고 가자 지역에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쪽의 군인들이 휴가를 갖고 최소 병력만 남겼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공격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인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의 이스라엘 기습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 당시 무방비 상태였던 이스라엘이 아랍군의 기습 공격으로 파멸 직전까지 갔던 것을 기억해 정확히 50년 후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맞아 기습 공격한 것이죠. 우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별개로 가자지구를 시로 지배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영토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슬람의 땅으로 규정하고 유대국가 자체를 부정하죠. 다수의 자살 테러와 공격을 주도해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조직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했지만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이슬람식 복지로 주민들을 구호해 지지를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다만 군사력 수준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약체로 평가되었죠.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17만, 예비군은 46만 명 정도. 그에 비해 하마스는 병력을 최대로 모아도 3만 명입니다. 하마스가 그렇게 군사력이 뛰어나거나 무기가 많거나 무기가 첨단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마스는 이 점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견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 기습 당시 드론으로 감시타워 등 통신시설을 파괴해 통신 우세를 확보했고 정교한 무기가 없어 전술에 의존해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등 작전의 영향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때문에 이미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고 분열 상태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국가를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비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랍과 전쟁이 나더라도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전에 가까운 국론 분열이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이스라엘 공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었다고 봐야죠. 올해 이스라엘은 행정부와 정부기관이 대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내부 분열이 심화됐던 상황, 하마스가 이 혼란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군과 보안국의 안일했던 안보의식과 정치 내분으로 인한 혼란이 합작한 총체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교전이 시작된 후 현지 시간 12일까지 폭탄 6,000발을 가자지구에 투하하는 등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양측의 사상자는 1만 명을 넘겼고 특히 민간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
국제사회가 양측 간 중재 노력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모두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쟁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중동 내 모든 국가가 참전해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